원장님, 요즘 환자 보호자들이 교정을 어릴 때 하는 게 좋은지, 커서 하는 게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언제 교정 치료하는 게 좋은가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교정을 언제 하느냐 질문이 그거잖아요. 교정을 언제 하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정 치료하면 어떤 거 생각해요? 교정 치료 생각을 하면은 요 한번 봅시다. 요런 거 브라켓 붙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교정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요런 걸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고 한데, 교정 치료가 그런 것만 있나? 교정 치료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그런 치아 이렇게 교정하는 거, 성장기 교정을 하는 게 있는, 성장기 교정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게 있죠? 턱 교정하고 뭐 페이스 마스크, 헤드기어 이런 교정하는 게 있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를 언제 하느냐 이게 질문인데, 그게 정확한 질문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질문이 너무 큰 거예요. 교정 치료는 크게 봐서 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 치아 이 있잖아요. 치아 이를 이렇게 배열하는, 이를 맞추고 배열하는 그런 치열 교정, 난 치열 교정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보는데, 치열 교정이 있는 거고, 그것만큼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턱 교정이 있는 거예요. 그 치아를 말고, 우리가 치과니까 뭐 교정이니까 계속 치아만 생각하는데, 치아 교정이 하나가 있는 거고, 턱 있잖아요. 턱, 여기 이렇게 치아가 있는 거고,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턱이잖아요. 턱을 교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턱을 교정하는 게 있는 거고, 치아 교정하는 게 있는 거고, 굳이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자면은 예방 교정이라고 해서 치아를 교정하는 거긴 한데, 아주 잠깐 단순하게 이렇게 약간 개입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예방 교정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예방 교정도 어떻게 보면 뭐 1차적으로 치아를 이제 교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치열 교정의 이제 범위에 들겠죠. 정리를 하자면은 턱 교정은, 그러니까 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 교정을 하는 겁니다. 성장기에. 경우가 좀 다양해요. 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래턱이 좀 이렇게 돌출돼서 주걱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에가 훨씬 돌출돼서 이제 위아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위에가 훨씬 나와 있는 이런 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나이가 어릴 때 하는 게 기본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보통 물어보는 게 이제 치아 교정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치아 교정, 이런 우리 이가 삐뚤빼뚤하고 아니면 치아가 이렇게 돌출돼 있고, 이런 치아 교정을 언제 하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런 걸 붙이던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치아 교정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치아 교정하는 거 언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청소년기에 좋다. 근데 이제 또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좋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박선우 선생님은 좋다라는 의미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괜찮다. 아니, 그거를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다. 그럼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이러면은 기준이 뭐예요? 몸에 좋아야 되고, 또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또 너무 비싸면 안 될 거고, 다양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면은 교정 치료는 좋다라는 게 조금 세분화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예진 선생님은 교정을 2번 했잖아. 한 번 약간 옛날에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 번 더 했잖아. 그러면은 그 치료가 아주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치료가 안 좋은 거를 이제 왜 그 기준으로 치면은 어떤 게 안 좋았던 거냐면은, 첫 번째는 치료의 결과가 딱 마음에 들게 예쁘게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약간 재발이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기준은 뭐냐면은 이제 치료의 결과가 보기에 좋은가, 두 번째는 그게 유지가 잘 되는가, 그런 게 이제 조금 그 기준으로 보면 좀 안 좋은 거죠. 기준이 뭐냐 하면은, 교정치료의 기준은 첫 번째 보기가 좋아야 돼. 보기가 좋다는 거는 치아도 보기가 좋아야 되고, 얼굴 모습도 보기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보기가 좋기도 하고, 이렇게 쓸 때 좋아야 되겠죠. 치아를 사용을 할 때 그게 좋아야 돼. 보기는 좋은데 뭐 이가 잘 안 맞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그게 아무리 좋더라도 그게 오래오래 잘 유지가 돼야 되고, 네 번째는 이런 치아나 잇몸의 그 교정 과정에서 나쁜 영향이 없어야 되고, 뭐 오히려 치아를 배열을 좀 해줬을 때 구강 건강에 도움이 돼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목적인 거예요. 교정 치료를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생각하는 기준이고, 여기서 더해서 그건 목적은 아닌데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어요. 이거는 교정치료의 진짜 목적이고, 목적은 아닌데 중요한 기준이 또 있어요. 환자가 마음에 드는 환자한테 마음에 들어. 끝나는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효율성. 여기 효율성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 기간이 짧아야 돼. 이 네 가지가 만족을 했을 때 첫 번째 기간이 짧아야 돼. 두 번째는 그 과정이 편해야 돼. 기간이 짧고 과정이 편하다는 거는 효율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 효율성은 치료의 목적은 아니야. 예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이 좋은지는 그거를 이제 음식을 만든 사람이 뭐 1시간을 해서 만들었던지 2시간을 만들었던지 그 음식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차이는 없는 건데, 그 똑같이 좋은 음식을 만든다고 치면은 그 음식을 만드는 드는 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적게 들면 더 좋겠죠. 치료도 똑같은데 이게 목적이긴 한데 이 치료가 조금 빨리 끝나고 그리고 덜 힘들면 좋은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치아 교정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이 청소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 때 하는 게 좋아요. 성인 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청소년 때 하는 게 이 네 가지의 치료의 목적하고 효율성의 입장에서 더 좋습니다. 그러면 성인 때 교정하는 건 늦은 건가요? 성인 교정은 늦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성인 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근데 성인 때 왜 교정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늦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이제 과거는 지나간 거고 내가 교정하고 싶으니까 교정하는 건데 그거는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청소년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내가 25살인데 내가 교정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늦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시간표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중학생 때 할지 고등학생 때 할지 20대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면 청소년 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요거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3가지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좀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치아가 움직이는 속도예요. 움직이는 속도. 어린이들, 어른들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어린이 치아가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 생리적인 반응이 빨라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을 하기 때문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성장을 한다는 건 얼굴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굴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가 이렇게 떠 있어. 이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 성장을 하면서 여기 치조골이 같이 높아져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얼굴이 커지는 동시에 치조골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그림이거든요. 똑같이 이를 요만큼 움직여야 된다고 치면은 치조골이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렇게 가면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색이 있는 만큼만 움직이면 돼요. 결과적으로. 성인 같은 경우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요만큼 전부 다 움직여야 치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 같은 경우가 치아 이동이 훨씬 빨리 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고 불편감이라든지 부작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치아는 이만큼이 움직였지만 사실은 별로 안 움직인 거예요. 성장을. 이해가 되나요? 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1m만 가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이 간 거죠. 버스가 가고 있기 때문에. 잇몸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원하는 자리에 딱 가는 거예요. 속도만 빠를 뿐만 아니라 실제 치아가 이제 그 속에서 움직이는 양이 되게 적어도 많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효율성이 높고 당연히 통증이라든지 불편감도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 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예진 선생님은 구구단 잘 배우나? 구구단도 잘하고 ABC도 잘하고 하잖아. 근데 그 구구단을 이제 25살까지 공부를 안 했다가 그때 배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잘 안 외워져요. 그게 치아도 똑같습니다. 치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정이 되면은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중에 좀 재발의 경향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자기가 기억하면서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 정도일 뿐인 거예요. 근데 성인은 어떻게 되면 성인이 된 순간 그 치아 자리가 자기 자리야. 그게 진짜 자기 자리가 되고, 교정을 해놓는 거는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기에서 교정을 하는 거는 교정이 된 상태가 오히려 자기 자리가 된다고 해요.
구구단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어렸을 때 외웠으면 나중에 다르게 외우게 시켜도 잘 안 되겠죠. 근데 성인한테 구구단을 한 번도 공부 안 한 사람한테 계속 공부시켜도 그게 잘 안 돼. 그게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좀 다른 이유인데, 예진 선생님 교정을 해보고 하니까 교정할 때 과정이 어려워요? 아니면 좀 힘들어요? 좀 힘든 면이 있지. 힘든 거 생각해 보면은 이제 치료비도 많이 들고, 뭐 치과도 자주 와야 되고, 아플 때도 있고,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어릴 때 하면 누가 있죠? 어릴 때 하면 옆에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많아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 청소년 때 하면은 엄마가 옆에서 좀 심지어 뭐 양치를 좀 잘 못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치과를 좀 가기 싫어해도 엄마가 태워다 주는 경우도 있고, 치료비도 자기가 안 내지. 중학생이 안 낼 거잖아. 아프다 그러면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근데 성인 돼서 하면은 아무도 안 도와줘. 성인 돼서 하면은 대부분은 자기 돈 내고 치료받아야 되고, 치과 자기가 뭐 버스 타고 오든지 운전해서 와야 되고, 아프다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내가 귀찮아서 뭐 양치질 안 하고 치과 뭐 제때 안 간다고 해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체적인 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해야 돼. 그 누가 옆에서 도와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어릴 때 하면 좋은 이유가, 첫 번째 치료가 잘 된다. 두 번째 치료가 잘 유지가 된다고 말이에요. 어릴 때 하면 치료가 잘 되기도 하고 잘 유지가 되고, 세 번째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훨씬 심리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청소년 때 하는 게 좋아요.